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시장이 낙폭이 좀 꽤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21% 하락하면서 오랜만에 또 1% 넘는 하락세를 또 봤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2% 넘는 2.25% 하락하면서 1차 지지선 깨고 내려옵니다. 약간 부담스러운 주식시장 흐름인데요. 이러한 원인 왜 생겼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보죠. 그러면서 해결 방안이 과연 있을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요, 장 시작 전부터 이 미국 시장, 지금 다우지수, 나스닥, S&P,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금요일 하락했어요. 첫 번째 요건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미국 시장이.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여기에 약간의 모멘텀, 즉 하나의 구실거리를 준 거죠. 긴축 우려, 그로 인해서 금리 상승, 그러면 주식시장 매도,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나스닥 선물이 현재 0.7%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장중이죠. 장중에 나스닥 선물도 하락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힘을 못 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환율이 이게 얼마입니까? 1340원 근처까지 지금 올라옵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 역외 환율에서 이미 1335원을 돌파를 해서 마감했고 오늘 추가 상승을 하거든요. 이거 우리나라가 무슨 위기가 있나?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대출 우대금리라고 해서 그러한 부분이 아시아 전역에 깔렸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대만 모두 다. 그런데 특히나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 하락 마감했었던 원인이 되었는데요.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요. 약간의 또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죠. 외국인의 매매 동향입니다. 거래소, 코스닥, 선물 모두 다 매수를 하면서 최근에 거래소 매수 흐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선물도 매수를 하면서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이에요. 장 초반에는 3천억 가까운 매도도 나왔어요. 선물 시장 잠깐만 볼게요. 선물 시장 보시면은 장 초반 2,700, 2,800억 원 매도까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2천억 가까이 매수했거든요. 그러면 얼마예요? 장중 4천억 넘고 5천억 안 되는, 오히려 장 후반에 낮게 매수하면서 끝났어요. 이것이 왜 얘기가 중요하냐면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 이걸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국가적인 위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달러 강세가 진행되고 있다. 이거 좀 약간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식 싸다라는 것이 외국인의 인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하락 마감 분명히 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지지대 권역 2500 무너졌습니다, 오늘. 그런데 올라오면서 만들어 놨었던 이런 지지 권역, 강력한 지지 권역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요인이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500에서 2600 사이, 여기에서는 한 번 더 여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2550 살짝 못 미쳐서 떨어지기 시작했죠, 지난주에. 이게 다소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갔으면은 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은 투자 전략을 딱 짜기 좋았을 텐데, 하지만 못 미쳐서 하락으로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악재는 아는 악재, 그리고 아는 악재가 조금씩 해소되는 분위기에서 불안감 조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2550을 도전하고 2600선까지는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특징주 살펴보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특징주라고 삼을 만한 종목군들이 그닥 없습니다. 즉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흐름이었어요. 지수는 1.2%, 뭐 크다면 크고 그렇게 크지 않다면 크지 않은 퍼센테이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하락 종목 수가 워낙 훨씬 더 많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특징주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 쪽에서 특히 통신, KT, 점차 기관 쪽에서는 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 쪽에서는 배당 매력 그리고 배당을 더 줄 것이다라는 레포트도 계속 나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KT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이러한 매수 흐름 그리고 긍정적인 접근 계속 지속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SK텔레콤 그런데 SK텔레콤은 약간 다르죠. 바닥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승을 하면서 경기 방어주에서 통신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 유틸리티 관련주라고 해야죠. 에너지 관련주, 정유주가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가가 뭐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S-오일 오늘 3.7% 상승해서 이러한 흐름 안에서 가장 큰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잠깐 보시죠. 유가를 보면은요.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125불에서 지난 6월 중순이죠. 고점 찍고 지금 90불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조금 반등 들어왔는데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그거보다 세게 나오네요. 물론 유가와 완전히 100% 따라가는 흐름은 아니고 정제 마진이라고 해서 원유를 사다가 그거를 소위 제품군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거쳐서 그 사이 갭을 갖다가 수익으로 두는 것을 정제 마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다가 제품 만들어서 파는데 요 사이에 가격 차이, 여기서 수익이 얼마나 남느냐, 뭐 그것이 가장 큰 것이긴 하죠. 하지만 정제 마진도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제가 여기 선을 그어 드렸네요. 10만 원 선 여기 정도로 보고 박스권 전략을 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런데 10만 원 선 오늘 뭐 거의 근처까지 옵니다. 99,400원 뭐 왔다고도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러한 점에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10만 원 권역에서는 한 번쯤 정리를 하고 다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GS 마찬가지 맥락이죠. 이것도 선을 다 그어 드렸어요. 여기서 매수보다는 한 번 정도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 그리고 2차 전지주이기도 하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원자력 발전 관련 쪽에 투자도 하고 그리고 2차 전지 산업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 상대적인 강세가 2차 전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인 강세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SK이노베이션은 20만 원 정도면 저평가 영역 여전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도 에너지 관련주죠. 물론 청정에너지 관련주 다른 종목들은 빠졌지만 한정기술 이러한 원자력 발전 관련주에서 뭐 그래도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군들은 나름 빨간불을 켜면서 올라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수주 기대감, 해외, 이집트라든가 동유럽 여기에서의 수주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는 점, 그것을 겨냥한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은 긍정적인 요건으로 보시고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종목군 가운데 종합상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도 상승을 하는데요. 더불어서 LX 인터내셔널 이거 다 뭐예요? 종합상사 그리고 자원개발 즉 원자재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두 종목 다 일단은 추가 상승에서는 한 번쯤 접어두는 게 한 번쯤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뭐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뭐 그닥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은 없고요. 나머지 제가 이번 주 관심 종목과 그리고 향후 꼭 매수해야 될 종목은 오늘 밤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번 주 핫할 이슈와 종목, 거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그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뭐 간단하지만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